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35번째 지문이네요. 오늘도 즐겁게 하나의 비문학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2023년 3월 모의고사 10번에서 13번 지문이에요. 역시나 문제를 먼저 살펴봅시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일치불일치 문제고 읽으면서 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11번 기억에 대한 이해. 기억이 나올 때 풀면 되겠고 적절하지 않은 거. 12번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등기가 나오면 이것도 찾아주면 되겠죠? 자, 13번 어휘 문제네요. A의 문맥적 의미. 어휘가 나오면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올라와서 문단 번호를 매겨보도록 합시다. 물건에 대해 1문단, 오른쪽에 부동산 2문단, 쭉 내려와서 이러한 3문단, 등기 신청은 4문단, 그리고 등기의 효력 5문단, 이렇게 해서 총 5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래서 1문단을 쭉 읽고 나서 우리 10번에 근거가 되는 내용들부터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1문단을 쭉 읽다 보니까 기억, 아파트 매매라는 말이 등장을 했네요. 그러면 이 기억의 내용을 11번에 있었으니까 여기 써주셔야겠죠. 아파트 매매. 기억이 1문단에 벌써 등장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10번과 11번 모두 아파트 매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역시나 얘에 대한 일치, 불일치 문제가 됐고 이제 10번과 11번의 10개의 선지 모두를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10개를 한 문단씩 읽으면서 모두 살펴보면서 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문단을 쭉 읽습니다. 다 읽고 나서 1문단 마지막에 등기가 있긴 한데 이건 좀 나중에 봅시다. 1문단 내용을 전체 다 읽고 나서 10번과 1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차례차례 살펴봅시다. 자, 봤더니 첫 번째 줄부터 나오죠.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는데 점유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그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소유권이라는 것이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권리인 물권 중에 하나에 해당하죠. 이 소유권이 물건의 하나, 즉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권리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라고 하네요. 10번에 1번 내용이 되겠죠. 내려가서 봅시다. 10번에 1번. 소유권과 같은 물건은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권리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파트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매수인 매매대금 10% 정도 계약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적어두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은 일단 요 밑에다가 적었어요. 자, 어떤 매수인이 있고 매도인이 있어요. 매수인은 살려는 사람이겠죠? 매수인 살려는 사람. 살려는 사람이 매도인에게 10%의 계약금을 줍니다. 이렇게 계약금을 줬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정도만 간단하게 낙서를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매수인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요 내용이 10번의 5번과 관련이 되겠네요. 자, 매수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어요. 뭘 하면? 자기가 낸 10%의 계약금이거든요. 이 계약금을 포기하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번에 5번 봅시다. 10번에 5번. 하나의 물건에 성립한, 맞나요? 10번에 5번. 네, 하나의 물건에 성립한 여러 물건을 표시하기 위해 복수의 표적. 선생님이 이거 잘못 표시한 것 같은데요? 10번에 5번이 아니라 11번에 5번이네요. 이거를 선생님 표시를 잘못해놨군요. 여기에 깜짝이야. 11번에 5번. 자, 일단 요거 다시 표시합시다. 11번에 5번. 11번에 5번 가서 봅시다.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죠. 매도인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죠, 여러분? 자신의 계약금을 포기하며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요 마지막 부분. 이후 남은 대금인 잔금 부분이에요. 이후 남은 대금인 잔금까지 건네면 매매대금의 지급이 마무리되게 되거든요. 그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등기 필증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건네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서류를 건네받게 된다라는 내용. 요 부분의 내용이 11번에 4번에 나와 있죠. 11번에 4번.
볼까요? 11번에 4번. 11번에 4번.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매도인은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건네주어야 한다. 라고 하죠. 여기서 보면 여러분 매도인이 등기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건네주어야 한다. 라고 했고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건네받는다고 했죠. 반대로 설명했죠. 근데 맞는 설명이죠. 매수인이 서류를 건네받는 거고 매도인은 이 서류를 건네주는 게 되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아, 그리고 얘는 일치불일치해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4번, 5번이 적절하니까 지울 수 있고. 여러분 10번은 어때요 지금? 요 선생님 10번 풀 때도 똑같이 이랬는데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고르는 거잖아요. 소유권과 같은 물건, 물건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권리이다? 이거 맞죠? 맞는 설명이죠. 그럼 10번의 답이 1번이네요. 답이 벌써 나왔어요. 하나만 읽고도.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자신 있으면 그냥 2, 3, 4, 5번 안 읽으셔도 돼요. 그냥 쭉 넘어가셔도 되는데 안 풀고 넘어가도 되는데 혹시라도 헷갈리면은 뒤에 내용을 조금 더 읽으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이제 좋기는 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뒷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1문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1회 이후에 등기를 해야 되는 절차가 있다 라고 하면서 등기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자, 근데 등기 어디에 있는지 봤더니 12번에 등기가 나와 있는데 이미 우리가 10번과 11번을 지금 읽으면서 풀 수 없죠. 12번까지 읽으면서 푸는 건 너무 무리예요. 세 문제를 푸는 거. 일단은 등기 체크만 해두시고 10번, 11번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푸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단을 또 다 읽어요. 이 문단을 다 읽고 나서 10번과 1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봤더니 첫 번째 줄에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 물건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 일반에 공개하여 게시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선생님은 이 말을 통해 10번에 4번을 풀었어요. 자,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되기는 해요. 그런데 이 부동산 물건에 관한 사항은요. 여러분 당사자의 신청이 있긴 하지만 사회 일반에 공개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는 겁니다. 따라서 10번에 4번 볼까요? 관련된 당사자가 신청하죠. 근데 이 당사자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사회 일반에 공개되는 거니까 당사자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부동산 정보를 보호한다 라는 말은 틀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다음 부분 이어져서 등기부의 편성은 소유자가 아니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통해 10번에 3번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등기부의 편성은 누굴 중심으로 한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합니다. 등기부의 편성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죠. 10번에 3번 가봅시다. 등기부의 편성은 권리자를 중심으로 한다고요? 그렇지 않죠? 권리자는 사람이잖아요. 자, 사람 자자예요. 권리자를 중심으로 하는 게 뭘 중심으로 한다고요? 등기부의 편성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3번도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하나씩 확인이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도 이어서 보시면 돼요. 한 물건에 대해서는 한 개의 등기 기록만 두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쭉 이어서 보니까 이 내용까지 이어서 보시면 더 정확해요. 아파트에 관해서 하나의 등기부만이 존재하고 라는 말이 나오죠.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아파트의 주소와 건물 상태와 같은 표시사항이 들어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통해 10번에 5번을 알 수가 있겠죠. 한 물건에 대해서는 한 개의 등기 기록. 예를 들어 아파트라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등기부만이 존재하여야 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 10번에 5번 볼까요? 자, 하나의 물건에 성립한 여러 물건을 표시하기 위해 복수의 표제부가 붙는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등기만 있다 라고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아파트와 주소와 같은 하나의 표제부가 붙는다 라고 지금 알 수가 있죠. 5번이 틀렸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네요. 됐죠 여러분? 여기까지 쭉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10번에 남은 거 요거 2번이네요. 2번 하나 남았네요. 요 내용도 그 뒷부분에 바로 이어져서 등장을 해요. 갑구에는 그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의 성립이나 변동사항이 기재된다라고 나오죠. 이게 10번의 2번 내용이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어디에? 갑구에 기재된다 라고 되는 거죠.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에 기재됩니다. 자, 10번에 2번 볼까요? 소유권과 같은 사항은 을구에 기재된다. 틀렸죠? 이 말이 틀렸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이제 10번. 나머지 것들이 모두 틀렸고 확실히 1번이 답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11번에 아직 1, 2, 3번이 안 나왔네요. 그럼 11번에 1, 2, 3번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요 내용들이 이제 3문단부터 나오게 될지를 생각하면서 뒤에 내용을 읽어주시면 좋겠죠. 자, 3문단에 봤더니 이제 A 부분이 먼저 나오네요. 이루어지다 라고 나오는데 주어를 찾아야겠죠. 거래가 이루어지다 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네요. 자, 거래가 이루어지다. 그럼 내려와서 13번에 얘를 써봅시다. 거래가 이루어지다. 거래가 성사되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거래가 이루어지다. 거래가 성사되다. 그러면 여기에 중간에 필요한 말 없고 합의가 이루어지다. 교향악단은 이루어지다. 연주자들로가 필요하니까 얘는 안 되고 이곳은 이루어지다. 마을이 130여 호로 안 되고 민의는 이루어지다. 뭐가? 누구와의 사랑이. 이것도 안 되겠죠. 사랑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하면 되긴 하겠네요. 소원이 이루어지다. 이것도 되긴 하네요. 그럼 여기에 성사되다를 넣어볼까요? 합의가 성사되다. 말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성사되다. 성립되다. 요건 조금 이상하고 요것도 이상하고 나의 소원이 성사되다. 요것도 이상하죠. 자, 합의가 원만히 성사되다. 거래가 성사되다. 이게 가장 적합하겠네요. 13번의 답이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바꿔서 1번인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 요거 됐고 이제 3문단 읽으면서 11번에 해당하는 거 너무 또 많이 올라갔네요. 자, 11번에 해당하는 거 1, 2, 3번에 나오는 말 있는지 생각하면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3문단의 세 번째 줄 매매를 통해 소유권자가 바뀌는 것 같이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를 기입등기라고 한다라는 말이 나오네요. 기입등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자, 요게 11번에 3번이 되겠죠. 매매 여기 나오죠, 여러분.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자가 바뀌는 거 뭐? 기입등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러면 11번에 3번 매매를 원인으로 변경을 위해 신청하려는 등기 기입등기이다. 맞는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 살펴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이제 4문단으로 내려와서 또 읽어봅니다. 4문단에 내려와서 봤더니 등기 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등기 권리자는 등기부에 새롭게 권리자로 오르게 되는 이. 등기 의무자는 원래 권리자로 기록되었던 이래요. 그럼 등기 권리자가 등기부에 새롭게 권리자로 오르게 되는 이니까 선생님은 이 부분에서 요 아래에 써놨던 매수인 매도인 부분에 요걸 똑같이 낙서를 했거든요. 등기 권리자가 등기부에 새롭게 권리자로 오르게 되는 이니까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겠죠. 그럼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이게 등기 권리자네요. 그럼 여러분 등기 의무자는 원래 권리자죠. 원래 권리자니까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겠죠. 자, 요 관계를 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관계를 놓고 보시면 되겠네. 이렇게 오르게 되는 이. 그래서 아파트 매매 계약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읽고 보니까 오호 11번에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11번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이기 때문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다? 우리 뭐라고 했어요?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다 라고 정리를 했죠. 그럼 이 정리한 걸 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보면 되죠. 등기 권리자가 새롭게 권리자도 오르게 되는 이. 즉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이죠. 앞에 걸 정리해놔야 이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매수인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아파트 매매 계약에 따른 등기도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을 말한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 11번에 2번 내용이네요. 됐죠, 여러분? 그럼 11번에 2번. 매도인과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때 매수인은 등기 의무자가 아니라 뭐다?
등기 권리자이죠. 요 말이 틀렸죠? 답이 11번에 2번입니다. 자, 됐죠? 그러면은 1번 매수인이 매도인의 등기 신청을 위임받을 수 있는지 보니까 그 뒷부분에 말이 나오죠? 자, 여기 실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등기 신청을 위임받아 함께 처리한다 라는 말이 나오죠? 매수인이 등기 신청을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다. 11번에 1번 내용이 등장하네요. 이 내용을 여기 체크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의 등기 신청을 위임받을 수 있다. 지울 수가 있겠네요. 11번의 답이 확실히 2번이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4문단까지 우리가 읽었어요. 4문단까지 읽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10번 문제 풀렸죠? 11번 풀렸죠? 13번까지 풀렸어요. 남은 거 12번이잖아요. 12번의 등기에 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직 읽을 게 5문단이 남았죠. 그러면은 이제 12번을 한번 문제를 읽어주시면 좋겠죠. 선택지를. 그리고 얘를 읽고 이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 여기 관련된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선택지를. 그랬더니 대항요건주의, 뭐 등기는 물건, 저당권 신청, 사고 등기, 성립요건주의 이런 말들이 나와요. 대항요건주의, 성립요건주의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자 5문단에 봤더니 여기 나오죠. 이 말이 당사자 사이에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자는 원칙, 성립요건주의 이런 말이 나오고 또 여기 대항요건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들을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공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물권 변동에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성립요건주의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공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말은 공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시를 갖추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도 물권 변동에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성립요건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계약이 완료되면 당사자 사이의 물권 변동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라고 보는 게 여기 보시면 대항요건주의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걸까요? 계약이 중요한 거죠. 이건 계약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래에 볼까요, 여러분? 우리 법제는 등기부의 명의가 기재되었을 때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법에서는 등기부의 명의가 기재되어야 돼요. 등기부의 명의가 기재된다라는 말, 이거 뭘까요, 여러분? 자, 위에 보면 나오죠. 여기 보면 등기부의 명의가 기재된다. 등기부에 기재되는 거. 이건 뭐예요? 법률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되는 거. 이렇게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 또는 그 기재 자체가 등기잖아요. 등기부에 기재하는 절차, 등기라고 합니다. 즉,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부의 명의가 기재되었을 때라는 것은 우리 법에서는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해야 한다. 등기를 해야 부동산의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는 뭘까요? 계약이 완료되면 물권 변동이 성립? 공시를 갖추어야 물권 변동이 성립하는 걸까요? 등기는 여러분 뭐랑 똑같아요? 등기를 한다는 건 공시를 한다는 거잖아요. 얘는. 등기는 공시잖아요.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법은 결국 뭐예요? 성립요건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법은 성립요건주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 법은 성립요건주의.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물권 변동이 성립하지 않아요. 계약만 완료했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등기를 해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성립요건주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14번의 문제를 봅시다. 대항요건주의는 등기가 소유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이 되지 않는 원칙이다. 대항요건주의 어떻다고요? 여기 대항요건주의는 계약에 의해 당사자 사이에 물권 변동이 성립하죠. 그러면 계약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그러므로 등기가 소유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대항 요건주의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자, 그럼 5번 볼까요?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한 우리 법제에서는. 맞죠, 여러분? 우리 법제는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계약의 완료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등기 절차는 필수적이다. 우리 법제에서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계약의 완료로 소득권을 취득할까요?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여러분, 소유권 취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공시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등기부의 명의가 기재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 우리 법제에서는 등기부의 명의가 기재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여기 그대로 써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으면 계약의 완료로 소득권을 취득하지만 말이 안 되죠. 계약의 완료만으로 소득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소득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틀렸죠? 5번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네요. 어딜 통해서? 요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등기부의 명의가 기재되어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5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마지막 문단을 통해서 여러분 1번과 5번을 해결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5번이 확실히 틀렸다는 걸 찾을 수 있고 나머지 것도 근거는 찾아드릴게요. 등기는 물건에 관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물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한다 라고 했는데 요 말은 3문단에서 찾으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이러한 등기상의 공시를 신뢰해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래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이 말을 12번에 2번에 근거로 보시면 됩니다.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즉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대해 저당권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기입 등기에 해당한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새롭게 등기부에 새롭게 권리자로 오르게 되는 거 여기 이게 기입 등기잖아요. 근데 새롭게 권리자로 오르게 되는 것 중에서 보시면 등기 권리자는 새롭게 권리자로 오르게 되는 거 기입 등기는 위로 가야 되는군요. 미안해요. 여기 봅시다.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한 등기를 기입 등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 여기에 있네요. 나오죠? 그러니까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의한 기입 등기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어요. 자, 12번에 3번의 근거가 되겠네요. 이 말도 맞죠? 새롭게 발생한 등기 원인에 대해 이거는 기입 등기에 해당하고 신청상의 착오로 일치하지 않은 등기의 기재가 있으면 정정 등기 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3문단에 나오죠? 여기 보시면 경정 등기는 정정 등기니까 완료된 등기가 신청상의 착오로 말미암아 불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바로잡기 위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 등기라고 한다. 라고 해서 12번에 4번 내용도 나와 있네요. 3문단에 다 있었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내용. 이렇게 해서 4번 내용도 맞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까지 읽고 1번과 5번까지 판단할 수 있고 소유권을 획득한다 라는 말이 틀렸으므로 5번이 답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4번째 질문도 다 풀었네요, 여러분. 아유,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35번째 질문으로 또 만나도록 해요. 34번째? 이게 35번째 질문이네요. 미안해요. 내일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시간 36번째 질문으로 우리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